2016년 제3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 가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반지름이 Am이고 단위 길이에 대한 건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몇 Nm/m인가? 자, 이런 얘기죠. 여기 이렇게 철심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을 때 이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의 1m를 얘기하는 거예요. 1m당 여기에 자기 인덕턴스를 구해라. 이 문제입니다. 우선 자기 인덕턴스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Li는 M파이에서 요 I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L은 I분의 M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M파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파이는 자속 밀도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자속 밀도는 단위가 웨버 퍼 메다 제곱이죠. 여기다가 메다 제곱 면적을 곱해주면 얘랑 약분이 돼서 웨버만 남습니다. 이 웨버가 자속의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자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을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속 밀도 B는 또 어떻게 나타내죠?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 자개의 세기는 그 길이 분의 그 가문 건수 곱하기 건수에 흐르는 전류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요거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 자리에 얘를 적용을 시키면 자속의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자속의 공식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얘를 식을 정리해 보면 길이에 뮤 s n이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n의 제곱의 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분의 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번분수잖아요. 그죠? 전류는 1분의 i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그래서 얘랑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 li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뮤 s n의 제곱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단위 길이라고 했죠. 단위 길이. 얘가 1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1m를 주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문제 보기에서는 얘가 없죠. 문제에서는 이 면적 s를 그냥 s로 주지 않고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 요게 반지름이 A라면 파이 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 면적 자리에 파이 A 제곱을 둔 거예요. 원의 면적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파이 투자율 곱하기 파이 A의 제곱 반지름이에요. 곱하기 건수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이 공식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냥 뮤 s의 n의 제곱 얘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암기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전화 밀도 로 쿨롱 퍼 메타를 갖는 코일이 반원 형태를 취할 때 반원의 중심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면 몇 볼트 퍼 메타인가? 전개의 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에 R메타 떨어진 점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반원이건 뭐 직선이건 전개의 세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선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요거 꼭 암기해 두시라고 한 내용이죠. 이렇게 선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2파이 입시론 R분의 선전화 밀도로 나타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전개의 세기가 아니라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러면 또 내용이 달라지죠. 이거는 자개의 세기, 원에서의 자개의 세기, 2a분의 여기서의 흐르는 전류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에. 근데 여긴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자개의 세기는 2a분의 a가 요 반지름입니다. 2a분의 전류의 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4a분의 여긴 r로 나타냈으니까 r이죠. 4r분의 i.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걸로 구해지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개의 세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역시
그냥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문제와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비투자율 μs는 역자성체에서 다음 어느 값을 갖는가?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자, 역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고요.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큽니다.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엄청 큽니다. 예. 요거 등호가 이렇게 된 거는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예. 그래서 문제에서 역자성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역자성체 1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 문제, 얘를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번 도전율이 시그마, 투자율이 뮤인 도체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피 효과 뭐라고 그랬죠? 전류 밀도가 도체 중심부에서는 작아지고 표면으로 갈수록 커지는 현상. 즉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체의 중심부에는 전류의 밀도, 즉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예. 전류의 밀도가 작고 요 표피로 갈수록 전류의 밀도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피 효과와 이제 같이 알아둬야 될 게 요 표피부터 전류가 흐르는 곳까지 얘를 침투 깊이, 표피 두께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 침투 깊이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각주파수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투자율분의 2로 나타내고요. 요 각주파수가 2파이의 f이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 이렇게 나타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율은 그 저항률과 그 역수죠. 저항률을 고유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루트 파이 f 투자율 분의 고유 저항 이렇게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표피 효과에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좀 전에 내용에서 제가 이 전류가 시작되는 점에서 표피까지의 이 두께가 침투 깊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침투 깊이가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적은 거죠. 표피 효과는 요 외부에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높을 때 그걸 표피 효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투 깊이가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작은 거고요. 침투 깊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표피 효과와 침투 깊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자,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작아진다. 자, 볼까요? 도전율이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죠. 그러면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질 겁니다. 그죠?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표피 효과는 작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투자율이 클수록 작아진다. 자, 투자율. 얘가 크면 표피 두께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표피 효과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작아진다.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뮤 S. 이 투자율을 공기 중의 투자율, 그 다음에 비투자율, μs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위에 2번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자, 주파수가 높으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겠죠.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심해질 겁니다. 즉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피 효과에 관련된 문제 지금까지 많이 풀어보셨는데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표피 두께, 침투 깊이 이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공식 지금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계와 전류계의 대응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투자율은 도전율과 대응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식을 쭉 보시면 정자계와 정전계 공식 중에 뭐 유전율을 투자율로 바꾸고 전계 세기를 자계 세기로 바꾸고 자속을 뭐 전속으로 이렇게 막 바꿔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비슷한 공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율과 유전율이 대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투자율과 대응되는 건 도전율입니다. 자, 투자율은 뭘 투자율을 하냐면 자석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자기력선을 전달해주는 비율,
예, 얘를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전기에서는 전기, 즉 전류를 전달해주는 그런 비율, 도전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투자율에 대응되는 건 도전율입니다. 예, 그래서 자계와 전류계의 대응으로 틀린 건 3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관계식 중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단 뮤는 투자율이고 뮤 제로는 진공 중의 투자율, x는 자화율, j는 자화의 세기다. j 나왔죠. 그 자화의 세기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화의 세기, 자속 밀도 마이너스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자화의 세기 중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공식은 이거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계의 세기로 묶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투자율 마이너스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공기 중의 투자율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또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뮤 제로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마이너스 1 얘를 자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x로 나타내면 자화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기에 보면 자화의 세기는 자화율 곱하기 자속 밀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속 밀도가 아니고 자계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맞는 애들이죠. 특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성립할 수 없는 건 2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요 자화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식이 자화율 x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 베이클라이트 중의 전속 밀도가 D일 때 분극의 세기는 몇 쿨롱 퍼 메타 제곱인가? 단 베이클라이트의 비유전율은 입실온 R이다. 자, 분극의 세기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즉 분극의 세기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 이렇게 되지요, 공식이. 자,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단위는 쿨롱 퍼 메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변형된 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전속 밀도가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는 거. 그리고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전개의 세기는 전속 밀도 나누기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변형을 시켜라. 이런 문제입니다.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분극의 세기. 좀 전에 제가 써드렸던 그런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좀 전에 입실온 제로, 입실온 R 곱하기 전개의 세기는 D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를 입실온 R을 곱하고 비유전율을 곱하고 비유전율을 나누면, 즉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쓰면 얘랑 약분돼서 얘랑 같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보면 얘가 또 전속밀도죠. 그래서 전속밀도 마이너스 비유전율 분의 전속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전속밀도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비유전율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분극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공식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 분극의 세기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답은 전속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변형을 시킨 거고요. 자속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변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 보시라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철심부의 평균 길이가 I2. I가 아니라 L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국의 길이도 I가 아니라 L입니다. 그래서 철심부의 평균의 길이가 L2, 공국의 길이가 L1, 단면적이 S인 자기 회로이다. 자속 밀도 B로 하기 위한 기자력 암페어턴은, 자, 이거 기자력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공국이 있는 철심이 나오고 기자력을 구하라고 하면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자성체의 자와의 세기 J는 8kA/m. 자와율은 0.021 대 자속 밀도는 약 몇 테슬라인가? 요 테슬라, 자속 밀도의 다른 단위입니다. 자속 밀도 단위와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자와의 색이 줬죠. 그리고 자와율 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와의 색이 공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 문제 6번 보시면 자와의 세기는 뮤 h 마이너스 자속 밀도로 구해질 수 있고요. 자와의 세기는 자와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자속 밀도잖아요. 그래서 이 자속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플러스 자와의 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와의 세기 이 공식에서 이 자개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개의 세기는 자와율 넘어가면 자와율분의 자화의 세기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자속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와율분의 자와의 세기 플러스 자와의 세기가 됩니다. 자,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와의 세기 8kA/m를 줬기 때문에 8 곱하기 10의 3승 8000 A/m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화율이 0.0이 좋습니다. 0.0이 좋고요. 플러스 자와의 세기 똑같이 8000을 넣어주면 계산하면 거의 8000과 가까운 자속 밀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자와의 세기 문제를 좀 꼬아서 낸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진공 중에 자개가 10A/m인 점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그 자극에 작용하는 힘은 이때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의 그 자극의 세기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줬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개의 세기 10A/m 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자개 내에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자극의 세기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꼭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쉬운 문제도 해보지 않으면 막상 시험장 가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쉬운 문제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써보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전개와 자개와의 관계에서 고유 임피던스는 요거 암기하는 문제죠. 고유 임피던스 공식은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고요.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고유 임피던스를 찾아라. 이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얘 유전율을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 그다음에 투자율을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유전율로 나타낼 수 있지요. 우리는 공기 중의 유전율 값과 공기 중의 투자율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20파이 루트 비유전율 분의 비투자율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120파이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37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로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예, 꼭 암기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자성체가 3 곱하기 4 곱하기 20cm 세제곱이랍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성체가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가 가로가 3, 세로가 4, 그다음 요 길이가 20cm인 예, 이런 자성체가 있답니다. 이때 자속밀도 B가 130 테슬라로 예, 테슬라 요거 자속밀도의 다른 단위라고 했죠. 예, 예, 웨버 퍼 메다 제곱이랑 똑같은 단위입니다. 예, 자속밀도가 이렇게 자화되었을 때 자기 모멘트가 48 암페어 메타 제곱이었다면 자와의 세기는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자, 자와의 세기 공식 뭐 있었죠? 예,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마이너스 예, 자계의 세기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얘가 웨버 퍼 메타의 제곱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최적 분의 자기 모멘트로 예, 같은 공식이에요. 이 크기랑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페어 퍼 메타가 예, 이 공식이랑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자성체의 최적 줬죠. 예, 3 곱하기 4 곱하기 20 얘를 다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이기 때문에 요 센티메타의 세제곱 최적 센티메타로의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센티메타 10의 마이너스 2승을 세제곱 해줘야 돼요. 기본 단위 메타 세제곱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적 센티메타 제곱이었을 때 요 면적 어떻게 그 기본 단위 메타로 어떻게 변형을 했죠?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고 예, 메타 제곱으로 했죠. 얘도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식에 대입할 때는 이 크기에서 예, 센티메타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 예, 기본 단위 메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에 최적 얘 넣어주고 3 곱하기 4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3승 예,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예, 얘 분의 자기 모멘트 문제에서 줬습니다. 48 암페어 메타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예,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2 곱하기 10의 5승 예, 암페어 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예, 4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자와의 세기를 최적분의 자기 모멘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예, 요것도 이번 문제에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그림과 같은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의 면적이 S 미터 제곱 진전화 밀도가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 유전율이 각각 입시론 1이 4, 입시론 2가 2인 유전체를 채우고 AB 양단에 V볼트의 전압을 인가할 때 입시론 1과 입시론 2인 유전체 내부의 전개이색이 E1과 E2와의 관계식은? 자, 이 문제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조건 그리고 굴절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유전체 이게 서로 다른 유전체라고 하면 여기가 입시론 1이고 입시론 2일 때 전개의 방향 그리고 전속 밀도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얘를 법선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수직 방향 얘를 법선이라고 하는데 이 법선일 때는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와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개의 방향이 전속 밀도의 방향이 이 법선이 아니라 접선 즉 이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그 수평인 방향, 이 방향을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일 때는 얘는 법선이고요. 예, 접선일 때는 이쪽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이쪽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콘덴서가 이렇게 생겼죠. 요 AB 단자에 여기다가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을 때는 전개와 전속 밀도의 방향은 이쪽이 될 겁니다. 그죠? 즉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수직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와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의 관계식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의 전개와 전속 밀도의 방향은 법선이기 때문에 D1과 D2는 같습니다. 자, 전속 밀도 어떻게 나타내죠?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 D1은 여기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는 여기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입실론 1, 이 1과 입실론 2, 이 2가 같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의 크기를 줬어요. 자, 입실론 1은 4라고 했습니다. 4, 2, 1은 입실론 2, 2라고 했죠? 2에 2, 2 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양변을 2로 나누면 2의 전개의 색이 1는 전개의 색이 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조건,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을 알아야겠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속밀도, 전개의 방향이 법선일 때, 즉 유전체 면에서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의 전속밀도와 이 부분에서의 전속밀도가 같다는 거. 그리고 전개의 세기와 전속밀도의 방향이 이 유전체의 서로 다른 경계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그 수평 방향, 즉 접선일 때는 1번 전개의 세기와 2번 전개의 세기가 같다는 거.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요 법선에 요거 가지고 이 전개의 세기의 그 관계식을 찾아내는 문제였죠. 이것도 여러분 혼자서 꼭 생각을 해가시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 의한 임의 점 P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전기 쌍극자의 중심에서 축 방향과 점 P를 잇는 선분 사이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이 문제는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의 각을 구해라. 그런 문제죠. 우선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공식 이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공식에서의 각, 이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각이 몇 도일 때 최대가 되는가? 이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될 때, 즉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때 이 전개의 세기는 최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때 언제죠? 요 세타가 0도일 때예요. 자,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0도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바꿔서 그러면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세기가 최소가 될 때 언제가 되겠어요? 이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때는 요 세타가 90도가 돼야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가 될 때 이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는 최소가 됩니다. 90도. 2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이 파이가 180도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그 사이각을 구해라 했을 땐 2번이 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가 될 때를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전기 쌍극자에서의 그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 그때 이제 물어보는 선분 사이 각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 내용 꼭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원점에서 1쿨롱의 전하가 있고요. 여기 1쿨롱의 전하가 있고요. 점 2,0에 그러니까 얘를 XY축으로 보면 X축으로 이만큼 떨어진 이 점에 마이너스 2쿨롱이 있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전개의 세기가 0인 점은 자, 이 문제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복잡하죠. 이 문제는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구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구하는 그런 공식으로 해서 그 점을 찾아내는 건데 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이거 해설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쭉 보시면서 내려가시고요. 이 부분만 알면 이 문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반지름이 2mm, 간격이 1m의 평행 왕복 도선이 있다. 도선 사이의 정정 용량은? 자, 반지름이 2mm인 이렇게 선이 이렇게 평행 왕복 도선 평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왕복하는 이런 선이 있답니다. 이때 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 용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그 단서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즉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정 용량 공식, 이 공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 반지름이 2mm. 얘가 반지름이에요, A가. 그래서 2mm,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3승 넣고 간격이 1m. 얘가 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1m 넣고 고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 유전율 주지 않았죠? 그러면 얘는 공기 중의 유전율입니다. 자,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에 넣는데 요 자연 로그 이런 거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퍼 메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피코 파라드 퍼 메타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없애주고 단위에다가 피코를 넣어주면 4.5 피코 파라드 퍼 메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꼭 혼자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정 용량, 얘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니까 이 공식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유전율이 입시론 1, 입시론 2인 유전체 경계면에 수직으로 전개가 작용할 때 단위 면적당에 작용하는 수직력은? 자, 이 문제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17번은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제가 요거 그전 기출문제에서 답 찾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선 그 문제에서 요 전속 밀도가 나오면 전속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공식을 찾으면 2분의 1 작은 거, 이 문제에서는 뭐 단서를 워낙에 입시론 1, 입시론 2 이런 식으로 입시론 2보다 입시론 1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단서가 없는 걸로 봐선 얘가 크다고 가정을 하고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면 요 전속 밀도가 나오면 유전율이 작은 게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고 분의 1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유전율 1분의 1 해서 D의 제곱 이런 식이 되고요.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때 심은 2분의 1 가로하고 유전율이 큰 거 마이너스 유전율이 작은 거에 전개의 세기 2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얘가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공식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7번에 이 두 개 중에 똑같은 답은 몇 번에 있을까요? 4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면 문제에서 수직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체, 여기가 유전체 1이고 여기가 유전체 2일 때 전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갈 경우 이게 법선이라고 했죠. 이때는 D1과 D2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즉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 공식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진공 중에서 플러스 Q 쿨롱과 마이너스 Q 쿨롱의 점전하가 미소거리 A 메타만큼, 여기 그 단위를 나타내는 그 기호로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소거리 A 메타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쌍극자가 P점에 만드는 전개와 전위의 크기는? 자,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점전하가 미소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전기 쌍극자라고 하죠. 이때 미소거리 중간에서부터의 떨어진 R메타 떨어진 요 P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전위를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요 미소거리 중간에서 떨어진 이 P점이 미소거리 중간에서부터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세타가 90도란 얘기예요. 전기 쌍극자에서 전위 구하는 공식, 요 세타가 90도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90도,
크기로 나타내면 몇이죠? 0이죠. 예, 그래서 요 코사인 90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전위는 분자가 0이 돼서 0이 될 거고요. 요 전기 쌍극자에서는 얘가 90도면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는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기 쌍극자의 전개는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요 m이 아니라 요 전하량과 얘가 전하량이고요. 얘가 미소거리 a잖아요. 얘가 전기 쌍극자의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전하량 곱하기 미소거리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QA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각도가 90도일 때 전기 쌍극자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면 우선 전위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1, 2번 중에 답을 찾는 건데 1번은 거리와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2번은 거리와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공식을 보면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답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전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의 각도는 이 임의점, P점과 이 떨어진 미소거리의 중간에서부터의 그 벌어진 각도라는 거.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세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8번 답은 2번입니다.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전위를 구하는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반지름이 A메타인 원형 코일의 전류 I가 흘렀을 때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꼭 공식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손실 유전체에서 전자파에 대한 전파 정수 R로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제3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기자기학 쉽지 않으시죠? 맞아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한 10점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찾는 문제에서 점수 좀 얻어오고요. 알고 있는 공식 가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 풀면서 그리고 또 글로 되어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이제 맞춰가면 10점 정도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식 위주로, 그 다음에 또 암기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